자, 타투학개론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이 길어서 그런가 구독자가 너무 안 늘어서. 다른 거는 길어도 잘만 늘던데. 타투를 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언제 받는 게 제일 좋은지 문의가 주셨어요. 그때 뭔가 내가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해지면은 왔을 때. 내 느낌이 빡 왔었을 때 그때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혹은 뭐 여자친구의 허락? 아, 그렇죠. 그 JRC 같은 경우는 처음에 타투 받아야겠다 딱 생각했을 때가 언제예요? 365일 48시간 언제든지. 텐주 씨 그 머리 정수리에 타투 받을 때 네. 그때 원래 계획 없었었죠? 그때가 이제 일본 게스트워크였었을 때라 이제 그냥 가기 아쉬워가지고 뭐라도 하나 이렇게 추억을 좀 남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뭐 타투 해줄래요? 라고 해가지고 그럼 해주겠다고 그래서 어디 받을 거냐. 네네. 타투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뭔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계획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외적인 것도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형님 뭐 작업을 막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4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냥 그 딱 베드에 앉으셔가지고 책을 보시는 거 이렇게. 그래서 형님 안 아프세요? 라고 했더니 난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뭐 왜 그러시니까 뭐 이혼 소송 중이야? 마음이 너무 아파서 뭐 육신의 고통은 뭐.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타투이스트를 하려면 타투가 몸에 꼭 많이 있어야 되나요? 많으면 좋죠. 왜냐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뭔가 배움의 의도로 타투를 받았던 적도 저는 사실상 있었고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게 필요했었다라고도 지금까지 아직까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티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제가 전신을 다 했다 가정했을 때 그 받은 부위와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 통증, 그리고 받을 때 부위 자세라든지 아티스트가 작업 자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공부도 많이 되고 뭐 그것도 있겠지만은 꼭 모든 인생 자체가 타투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만 모이는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타투 직업 외에 생활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손님이 신뢰를 해요. 타투를 하는 사람인데 타투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 손님이 그 사람을 봤었을 때 타투이스트구나라는 거를 신뢰를 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타투이스트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너무 보이는 데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 업에, 이 직업에 자리가 잡히고 나서 그때 가서는 조금 보이는 데를 해도 되는데, 요새는 보여지는 게 다라고 연차수가 낮은 친구들이 오히려 문신이 더 많은 경우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더 조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타투 머니를 내가 벌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그냥 픽스해서 제가 정하면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결정해서 늘려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조금 특수 부위인 경우에 네. 한해서 특수 부위 같은 경우는 조금 기간을 두고선 타투이스트 분들도 근데 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자유를 그거 막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부모님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랜 기간 이 직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거는 연차가 안 되고 그 직업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없는데, 너무 많이 입으면은 행동을 많이 봐요. 뭐 길에서 침을 막 찍찍 뱉는다든지 뭐 술 먹고 싸운다든지, 그러면 이런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욕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저도 조심하려고 하고. 타투가 많으면 항상 좀 젠틀해야 돼요, 사람이. 젠틀하기도 해야 되고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타투이스트라면.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타투이스트란 직업으로는 대출이 안 되나요?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은행 가서 뭐 대출해 본 적 있으세요? 직업을 갖고 한 적은 없죠. 직업이 없죠. 뭐 4대 보험이나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받는 게 좀 힘든 부분이 있죠. 대출이라는 것 자체는 그 뭔가 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되는 게 있다고 하면은 가능하고, 타투이스트라고 해서 꼭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또 보시면 돼요. 이금융 거는 돼요? 이제 세 번째 질문 갈게요. 프리핸드, 그러니까 몸에 직접 드로잉하는 거, 프리핸드와 전사 작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부분에 딱 있어서 아티스트가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손님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뭔가 프레임으로 그림을 피부에다 직접 그리고 하면은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 맞아요. 어느 정도 맞는 얘기긴 해요. 왜? 그만큼 그걸로 손으로도 잘 그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수 작업하지 않고. 근데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전서 작업을 해도 작업을 해도 잘하시는 분들 충분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사람의 스타일이나 그러니까 성향적인 게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꼼꼼하게 전서 작업을 해서 뭔가 완벽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고요. 프리핸드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자기가 그려나가는 과정이 조금씩 바뀔지언정 그것 또한 하나의 그 테크닉이고 하나의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자기가 뭔가 이거를 즉석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그 아티스트분한테 희열감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접목되는 부분들이 좀 두 개가 다르다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밴드 같은 경우는 뭐 몸의 굴곡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부분하고 그리고 작업자의 기분에 따라서 느낌이라든가 스타일에 대한 뭔가 도안들이 조금 정해질 수 있다는 거. 내공이 있으면은 프리핸드도 가능하지만 내공이 없으면은 프리핸드로 하면 안 돼. 내공이 있다 없다와 그다음 성향적인 부분들이 같이 존재한다 이거죠. 왜냐면 진짜로 저 같은 경우도 프레임으로 거의 작업을 하지 않아요. 해봤자 조금 정도? 완벽하게 전사가 안 나오면 작업이 안 돼요. 그리고 그날 작업 자체가 별로 그렇게 원치 않는 작업 또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사 작업을 꼭 필수로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뭔가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안에 있는 그 자기만의 그런 스타일적인 부분들이 또 성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핸드를 보통 하는 스타일이 단순한 선이 많은 스타일의 작업들은 프리핸드를 기본적으로 많이 해요. 조금 불규칙적이야. 그런 그림들은 보통 프린트를 해도 결과가 거의 좀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십자가라든지 뭐 이렇게 직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프린트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전사 거죠.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들이 있어요. 장르가 있고. 그렇죠. 맞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프리핸드를 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작업자는 아니라고. 뭐 이제 치킨에 비유해서 또 뭐 얘기해 줄 거 없어요? 치킨을 튀기는데 치킨의 온도.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질문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자, 그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타투하는 그날까지 저희 타투학개론은 계속됩니다.